안녕하세요. 이민행정사 유진키입니다. 제가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한번 들고 나왔어요. 바로 저출산 문제인데요.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이민정책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출산 문제,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논의될 수 있겠죠.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지 한번 살펴볼까요?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0.78명이고요. 계속 하락하는 추세예요.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이런 저출산 문제가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. 원인은 딱 한 가지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. 획일화된 교육제도, 지나친 경쟁사회, 집값 문제,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거기에 더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제 관련된 이민정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이민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에요. 하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우리나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거죠. E9 비자, H2 비자와 관련된 정책들, E7-4K 포인트 비자, F2R 비자 같은 정책들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. 저는 이민정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 새로운 문화와 지식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이민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이게 단지 인구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서 다양한 문화와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려면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해요. 사실 지금까지는 정반대의 정책들을 우리가 펼쳐왔는데요. 일명 정주화 방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. 한마디로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으니 이들이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는 건 최대한 막아버리자 하는 비자 정책이에요. 지금도 이러한 부분은 꽤나 민감한 주제라 정치적,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급격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정책의 변화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우리 사회에서 유학생,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건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걸 넘어서거든요.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상호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.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보진 않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상호 문화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거예요. 이는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키우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.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. 우리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받으며 서로 존중하는 기반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차별방지법 같은 것도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. 마무리를 해보자면요.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는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. 학생이나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비자 정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될 것 같아요. 다양성을 경험하고 외국인들을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상호 문화를 존중하는 관점도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이 문제 그리고 또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댓글로 한번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